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고원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기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그 한국사회과학연구학회 2013년도 사이버 학술대회 발표할 내용은 자기 발견 학습을 위한 ICT 기반 사회과 융합 프로그램 설계 전략입니다. 먼저 연구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구 문제는 자기 발견 학습의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ICT 기반 사회과 융합 프로그램의 조작적 의미를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ICT 기반 사회과 융합 프로그램의 설계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컨텐츠를 제작하기보다는요, 이러한 그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그 관점, 원리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자기 발견 학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 현실을 보면서 그 필요성을 한번 저희가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OECD 2012년판 그 OECD 그 팩트북을 보면요, 한국의 그 자살률 추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그 자살률이 약 인구 10만 명당 한 2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그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자살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그 자료를 보시면요, 대학 선택의 요인을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4년제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했다는 그 학생들이 약 한 3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사회적 평판이 한 27%, 그리고 취업 전망이 한 25% 정도 이르는데요. 결국은 그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에 의해서 그 대학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런 외적 요인들, 대학의 사회적 평판이나 취업 전망, 성적 뭐 이런 것들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송창민, 손유미의 그 전체 청소년과 행복한 청소년 간의 요인을 비교해 본 그 연구를 보면요, 크게 우리 그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전체 학생과 행복한 학생의 그 차이가 나게 되는데, 세 가지 요인이 뭐냐면 체육 흥미, 그다음에 자아 성숙도, 그다음에 가정생활 만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이 자아 성숙도의 부분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큰 나름대로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자아 성숙감이 높아져야지 학생이 행복하고, 결국은 이 행복감이 교육의 그 효과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결국 자아 성숙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기 발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 선행된 그 연구물들을 봤을 때 우리 그 학교 교육은 그 기존의 그 어떤 그 외적 성공 중심의 어떤 그 교육에서 좀 탈피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 자기 발견 학습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학교 교육의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자기 발견 학습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더 깊게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 철학적인 측면하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먼저 그 자기 발견 학습에 있어서의 그 철학적 측면에서의 어떤 논리는 저는 그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한번 제시해 봤고요. 다음에 그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그 확증 편향의 어떤 방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자기 발견 학습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그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르면요, 인간은 자연적인 인지 발달을 통해 학습을 하기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변증법적 내면에 의해 자신의 의식을 구성해 간다고 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를 발견한다, 아니면 자신을 이해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변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심리학적 측면을 봤을 때 이 확증 편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기를 발견할 때는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온전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요. 이러한 자기 발견을 위해서는 어떤 편협한 자료를 갖고, 편협한 교육 내용을 갖고 자기 발견의 어떤 그 절차를 밟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또는 그런 그 괴리감을 느낄 수 있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발견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그 심리적인 어떤 용어를 저희가 도입해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제한된 자료를 학습자가 그 제공받음으로써 나름대로 그 제한된 자료에 의해서 결국 자기 어떤 그 도식을 구성해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도식이 구성된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떠한 주변에 또 다른 차원의 아니면 또 다른 관점의 자료들이 들어와도요. 결국 자기의 그 확증 편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올바르된 어떤 자기 발견이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기 발견 학습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중요한 그 용어를 핵심 원료로 해서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사회적 상호작용과 확증 편향에 대한 어떤 그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ICT 기반 사회과 융합 프로그램의 의미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사회과 교육은 특히 그 어떤 개인이 어떤 학습하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친구들, 동료들 또는 그 교사와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사회과 교육의 그 교수학습의 어떤 나름대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동료들과 서로 협동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어떤 자기 발견에 있어서의 어떤 기반을 다질 수도 있고요.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ICT 교육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교육은 바로 사회과 교육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확증 편향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매개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ICT 교육은 그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서책형 교재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책형 교재는 페이지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장점을 갖고 있지만 학습자의 자유로운 사고 그리고 또 다양한 관점의 어떤 그 학습 내용들을 학습자가 제공받기에는 굉장히 그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한계점을 서책형 그 교재의 한계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이퍼텍스트 기반한 어떤 그 디지털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어떤 대표적인 예는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o for the past year and a half, my team at Push Pop Press and Charlie Melchers and Melcher Media have been working on creating the first feature-length interactive book. It's called Our Choice, and the author is Al Gore. It's the sequel to An Inconvenient Truth, and it explores all the solutions that will solve the climate crisis. The book starts like this. This is the cover. As the globe spins, we can see our location, and we can open the book and swipe through the chapters to browse the book. Or we can scroll through the pages at the bottom. And if we want to zoom into a page, we can just open it up. And anything you see in the book, you can pick up with 2 fingers and lift off the page and open up. And if you want to go back and read the book again, you just fold it back up and put it back on the page. And so this works the same way. You pick it up and pop it open. I consider myself among the majority. We look at windmills and feel they're a beautiful addition to the landscape. And so throughout the whole 예, 지금 보신 영상과 마찬가지로요. 디지털 교과서는 순차적으로도 내용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항상 필요한 자료들을 교과서 밖으로 나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다시 또 교과서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전개 방식이라보다 방사형의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그 방사형의 전개 방식이 창의적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또 확증 편향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ICT 기반 그 사회과 융합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사회과 교육과 그 ICT 컨텐츠 또는 ICT 환경이 왜 자기 발견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해 봤는데요. 이것을 표로 제시하면 여기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개인과 사회가 어떤 사회과 교육을 매개로 하고 ICT 콘텐츠를 매개로 해서 또는 ICT 자체의 환경을 커다란 측면에서 어떤 그 학습 환경으로 보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ICT 기반 사회과 융합 프로그램의 어떤 적합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짧지만 그 논의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융합 프로그램 설계 전략은 어떠할 것인지 크게 3가지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사회과 교육은
그 확증 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다중적 표상의 내용을 제공해야 됩니다. 물론 사회과교육 성격 자체가 다중적 표상을 제공할 수밖에 없지만 좀 더 그 자기 발견 학습을 위해서 좀 더 그 다양한 컨텐츠들이 교재로 그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어떤 인물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역사 교육에 있어서 왕이나 장군과 같은 어떤 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구성하는 그런 그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상인이나 과학자, 또 종교인 또는 외교관이나 노동자 뭐 이런 그 어떤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그 어떤 사회 안에서의 구성으로서 성공한다는 것이 지도자로서도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밖에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위인과 같은 어떤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인지시킴으로써 나름대로 사회 구성으로서의 그 확증 편향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이퍼링크 기반의 그 멀티미디어 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하이퍼링크 기반의 그 하이퍼링크라는 것은 그 파생 링크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 이건 1960년대 그 컴퓨터의 개척자 테오드로 넬슨이라는 사람이 구체한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구성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하이퍼링크 기반의 어떤 그 교육 콘텐츠는 순차적으로 단선적으로 이제 교육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방사 형태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복선적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증 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교육 구성, 그 교육 내용 그 구성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 웹 입점년 정신을 반영해서 그 개인의 그 개인이 사회와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공간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환경은 최근 들어서 이제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교육계에는 지금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예가 유튜브나 위키피디아 또는 어떤 다음 아고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경우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고요. 위키피디아 같은 것은 네티즌들이 서로 지식을 공동으로 완성해가는 집단 지성의 어떤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고라 같은 것은 세상의 이슈들을 그 가상 공간으로 끌어들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고 다시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드는 그러한 그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클라우드 공간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해서 상호작용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교실 공간의 상호작용보다는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학습자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교육은 그 외적 성공 중심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 보수, 안정된 직업이 교육의 주요 목적이자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육은 자기 발견과 개발을 통한 자기 성숙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기 발견 과정으로서의 몰입은 학습자의 학습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는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자아 실현의 추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의 자기 발견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는 개인과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시키는 자기 성숙의 과정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학습자가 끼를 발견하고 이를 꿈으로 구체화시켜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은 자기 발견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ICT 환경에 기반한 사회과 융합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효과적이고 또 그 활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